전형적인 가을 날씨 속에 시민들은 산과 들녘에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익산의 주요 저수지들이 물풀과 쓰레기로 덮여서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핵심인 청년 창업으로 도시를 재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유독 의료급여만 수급권자로 지정된 뒤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이 높은 가운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산과 들녘에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합니다. 기암괴석과 뛰어난 풍광으로 이름난 강천산에 아침부터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바위 절벽에서 쏟아지는 폭포는 누가 촬영을 해도 멋진 그림이 됩니다.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자연 속에 와서 가족과 같이 이렇게 자연도 보고 애들한테 교육적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이제 힐링도 되는 것 같아서.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드라이브에 나선 가족들은 코스모스의 화사한 빛깔에 이끌려 추억을 담습니다.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음도 좋고 이렇게 마음이 또 풍요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가을이라 이제 햇빛이 너무 좋아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콩밭에서 막바지 잡초 제거에 나선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을 햇살은 따갑지만 이제 곧 정성 들여 가꾼 콩을 수확한다는 생각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풀 작업하고 있고 지금 수확량은 예전보다 조금 덜 나올 것 같으네요.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수확이 이제 잘 나오기를 이제 바라고 있죠. 하늘은 갈수록 높아지고 바람은 선선했던 9월의 마지막 휴일. 가을빛이 한층 무르익은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왕궁 저수지가 물풀들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덜하지만 다른 저수지들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쓰레기까지 겹치면서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드넓은 저수지가 울긋불긋한 물풀로 가득 뒤덮였습니다. 저수지인지 풀밭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아직 물풀이 번식하지 못한 자리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떠다닙니다. 6월부터 서서히 번지더라고요. 죽은 저수지 같기도 하고 좀 쓰레기 청소도 안 보고 싹 걷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도는 덜하지만 익산에 있는 원수, 여산, 금마 저수지 등도 비슷합니다. 한 해살이 수초인 마름을 중심으로 여러 물풀이 뒤섞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물높이가 낮아지자 빠르게 번진 겁니다. 문제는 방치할 경우 잎과 줄기가 삭아내리는 등 수질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환경이 더욱 오염이 되고 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 흐르다 보면은 그 지역 주변 농로에도 많이 오염이. 환경단체 제보를 받고도 물풀 종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던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제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초 제거 장비를 이용해서 시행방침을 택한 후에 수초 제거 작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분기별로 진행하는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며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년 창업인데 도시 재생의 동력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역 부근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는 2023년까지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핵심은 전주역 바로 옆에 조성되는 혁신 거점 공간과 첫 마중길 창업 공간입니다. 혁신 거점 공간에는 복합 환승장과 사회적 기업 판매장, 청년 셰프 푸드몰 등이 들어섭니다. 우선 청년 셰프 푸드몰의 경우 남부시장을 제외하면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기업 판매장의 경우에도
지금으로선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전주동물원의 사회적 기업 판매장처럼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좀 낮고 평일에는 안 돼요. 안 오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조금 올라가서 그렇지. 청년들의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의 관문에 들어설 만큼 일정한 제품력을 갖는 창업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요. 일단 공간을 채우는데 급급하면 안 되고 시간을 좀 갖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가야 이 공간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계획하는 창업 이음센터나 청년 문화 놀이터, 사회주택 등으로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첫 마중길 일대를 바꿔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의료, 주거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법에 따라서 신청일부터 급여를 제공하는데 의료급여만 수급권자 지정 이후에 지급되고 있어서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6살 김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고령에 아픈 곳이 많아 하루에도 여러 종류의 약을 먹습니다. 위장병 약이야. 목에 기관지 놈에다가 그런 거 했어요. 약을 막 한 주먹 먹어. 김 할머니 같은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와 주거, 의료비 등이 지원되는데 지급 시기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 신청일부터 소급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의료급여를 준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최소 한두 달가량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진단비하고 등록비, 그다음에 보장구를 받아야 되는데요. 보장구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돼서 부담이 더 크겠죠.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셈이지만 담당 공무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기준이 정해진 대로 해서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료급여는 책정을 하니까요. 상위법을 거스르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운호입니다.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범죄율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김영우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7개 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정원 대비 범죄 비율은 강원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 1.95%로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공무원의 범죄 비율은 2.8%로 전국 지방교육청 가운데 2번째로 낮았지만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율 2.0%보다는 0.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북에서 28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해서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회 이종배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 2014년 이후 LPG 폭발과 도시가스, 고압가스 사고가 28건이 발생해서 7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의원은 사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원인은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가 많았다며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벌인 축산물 가공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업소 2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위생교육 미실시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4건, 위생관리 기준 미달 3건, 위생복장 불량이 3건 등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영업 정지와 시설 개선 명령, 위생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풀무원 푸드머스가 케이크 때문에 식중독 증상을 보인 도내 16개 학교와 보상 방식을 협의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풀무원 푸드머스가 케이크를 급식으로 사용한 단위 학교별로 보상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도내 16개 학교에 치료비에 관한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 보상 방식은 학부모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은 치료비와 위로금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내년 6월에 결정됩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가 내년 6월 말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후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 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 1월 문화재청은 무성서원과 도산서원 등 전국의 9개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주시가 30억 원을 투입해서 교통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번영로, 쑥고개로, 콩쥐팥지로 등의 좌회전 감응신호, 도로소통 안내용 전광판, 돌발 상황 모니터 CCTV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완주경찰서 한 사무실에서 47살 A 경위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B씨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5, 6도가 낮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